바랍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소재옥 예술대 전화는 전원을 꺼주시거나 신속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UN 분야 R&D 사업회와 기업, 기관 참여 방안 모색을 위한 정부 R&D 사업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UN 산업과 관련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 연구기관 이런 데서도 많이 오셨는데요. 그만큼 지금 새롭게 시작되고 좀 신산업인 UN 산업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특별히 그 UN 산업과 관련해서 많은 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사실 시범 서비스만 하면 기업이 대부로 이제 유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런 희망을 사실은 갖고 있었지만 시범 서비스 도시도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산업도 육성을 해야 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막상 현장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구에 너무 유엔과 관련한 인프라가 이렇게 척박하다, 기업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한국공항공사하고 우리 TM모빌리티, 하나시스템, SKT하고 저희들이 협력해서 정부에 많이 좀 집중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오신 만큼 또 소비적으로,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맥킨지 같은 경우에는 1,000조가 넘어가는데 어찌됐든 시장이 있다라는 것이고 서비스, 그 교통관리 측 서비스 분야는 한 7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되듯이 하늘에도 도심항공에 이제 날아다닐 수 있는 기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신개념 항공기가 이제 서비스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체 플랫폼이기 때문에 항공교통 체계로서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기술 베이스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냥 어디에도 없는 이런 공항 체계죠. 초기 그 아마 컨옵스에 보면은 부가정보 서비스 뭐 여러 가지 민간 주도 뭐 이런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시는 오파부 사업부터 시작해서 그 국토부와 산업 때문에 실증전인데 그런 실증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상 환경에서 모사해서 그것은 30년도에 동역에서 고정 회랑에서 운영되는 것을 회랑망, 그 다음에 부분 자동화가 들어가는 교통원의 체계에 대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정부는 국제적 정비나 이런 기술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고 중앙정부도 아마 R&D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R&D 뉴스들은 전부 다 그냥 나온 게 아니고 21년 3월달에 관계부 활동으로 발표를 했고 이 기술들에 대한 원문은 과기부, 산업부, 그다음에 중기부, 기상청, 그다음에 국방방산청까지 같이 해서 기술 개발을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기획을 해서 한 1조 6천억 정도 규모로 처음에 기획을 했는데 차별 분리 추진 교육에 따라서 국가의 고유 역할, 그다음에 시급성이 있는 필요한 이런 체계들을 먼저 우리 구축을 관련해서 국내에 이 분야별 전문가들이 거의 구할 수 있도록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쳐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저희가 평가들을 통해서 한 11개 지원하는 지원책을 또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항해교통관리나 운영 지원 그 전부 다 항공 공식이기 때문에 그 해외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색깔이 우리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러한 지원 체계를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 1.0에서 보시면 이런 검정색 메시들을 처음에 하기 위해서 그랜드 시리즈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운항을 하기 위한 디시전 메이킹 할 때 이런 기술 정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좀 확보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버티포트도 우리가 그 실시간으로 어떻게 그 정비에 대해서 정비를 위한 감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기술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체가 인증 중에 있고 국내에도 국제 대기업들이 기술들 그리고 저희 11개 과제가 있는데 10개 과제에서 시나리오를 정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실제 기술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R&D 워킹그룹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조 6천억짜리 기술들을 발굴했던 거를 그걸 주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협력을 하는 이런 기획 단을 지금 900억, 980억, 버티포트 운영은 800억, 통합실증 인증 기술은 1,200억 규모로 진전을 설계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쪽 관련해서 그 연구나 공부를 하면서 좀 느끼는 부분이 그 산업 자체가 실제 기존에 이제 하는 기체뿐만 아니고 인프라나 서비스 하나 말씀하셨던 그런 게 모든 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공역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그 길을 가고자 하시는지 좀 방향성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기체부품 개발하려면 인증 기반의 어떤 그런 기체 개발을 같이 했으면 좋겠지만 아시겠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특색의 생태계 진입을 위해서 마치 발사체처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런 것보다 시급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거 먼저 일단 진행을 해서 기획해서 담아서 예산을 지금 성장기에 진입되게 되면은 이런 서비스 체계들이 많아질 텐데 지역과 중앙과 수도권 많아질 텐데 그거를 이제 지금은 답답하시겠지만 정부가 아까 그랜 챌린지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 이유가 초기 모델은 기준을 만들어드리면 이제 확장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심으로 들어오는 UAM이랑 그 지역간 항공 RAM이 시장적인 측면이랑 기술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RAM 같은 경우는 이런 기존의 이제 인프라와 그 공역들 기존의 이제 활주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중소형 활주로가 한 5,000개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추진체에 대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단지 이제 RAM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활주로나 이제 공역들을 활용하는 ES2, C2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차로 개발되고 있는데 이제 글로벌 리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조비 에비에이션이나 지금 나중에는 이 안정성이나 대중 수용성 측면에서 날개가 있는 형상들이 좀 줄을 이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대부분의 이제 최근 현지권에서 많이 개발하고 있는 형상이 그 형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형상. 그리고 이브리톨이 도심으로 들어 그리고 대형에서 날개라는 부분 그리고 기체 형상 부분 엔진 저희 이제 UAM은 4, 5인승에 대한 도심으로에 대한 운송 기준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구조 측면이나 이제 복합재 측면에서 이제 성장기 성숙기까지 가는 이제 기존의 항공기관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찾아보고 있는 버터플라이가 22년부터 양산을 들어가게 될 텐데요. 기체에 대한 내용들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이 UAM이 어쨌든 제대로 시범 사업이나 상용화 되기 위해서는 교통관리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적어도 위성통신까지 한 시스템이 투자한 업체들 중에 이제 적어도 위성통신 시스템 그리고 이런 전자식 이게 나중에 이제 적어도 위성 시스템이 저희 UAM에서도 사용이 되려면 그 적어도 위성체가 과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저희 자체 투자를 통해서 이 교통관리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운항 서비스나 자동 모빌리티